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여러분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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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잘 들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토요일날 대구 해피, 일요일날 부산 오방가르드에서 공연했었습니다. 해서 너무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다고 그거 말씀드리려고 잠시 켰습니다. 목이 나갔어요. 잘 들리고 살 빠졌고 재밌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랬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당분간 조금 할 일들이 많긴 한데 오늘 조금 중요한 이야기들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물론 뭔가 행사 가까워지면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하여튼 오늘 좀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모두 집에 잘 들어가셨나요? 토요일 일요일 공연 보신 분들 수고하셨어요. 근데 저는 원래 합주해도 금방 목 나가요. 잘 들어가셨어요? 그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공연 와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왔어요. 저도 서울에 새벽 5시쯤 왔어요. 오늘 아침 6시에 집 들어가셨어요. 부산 오방가르드에서 여러분 저도 대구도 좋았고 부산 오방가르드도 좋았어요. 부산 오방가르는 특히 처음 가보는 데인데 혹시 노래랑 지금 보컬이래. 제 마이크랑 밸런스 어때요? 괜찮아요? 밸런스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더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근데 제가 또 제 면허가 장롱 면허라 전 뒤에 있었어요. 잘 들려요? 감사합니다. 밸런스 괜찮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방가라도 공중파 때 그래서 맞아요. 음악 아주 잔잔하게 들려요? 감사합니다. 밸런스 좋다 라고 얘기했어요. 특히나 오방가르드는 처음 해봤는데 너무 그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원래 대구 해피는 항상 좋아서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오방가르드는 저는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가깝게 공연한 적이 처음이었는데 진짜 너무 괜찮았어요. 여러분들도 괜찮으셨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방가르드가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무대랑 층 뭐라 그러지? 그것도 더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 갔을 때 더 좋지 않을까요? 낯가렸어요 처음에? 여러분 저도 처음에 무대 올라갔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눈을 피하시던데요. 공연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들 단차 공연을 하려고 이렇게 딱 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시고, 근데 그 거리가 진짜 이 정도 있어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거의 이쪽에 계셨었거든요. 다들 보고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하여튼 피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양일간 다 재밌으셨길 바랍니다. 일단 부산 오방가르드 대구 해비 너무 즐거웠고, 특히나 대구 해비 때는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오시는데 고생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여튼 오시느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집에 다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와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저 너무 재밌었어요. 저 같이 도와준 친구들이, 동생들이랑 그 세션들이랑 성일이, 진현이, 상훈이 형이랑 정말 재밌었다, 그리고 좀 즐거웠다 이랬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기다 저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일단은 그렇고요. 제가 소꿈소꿈을 재발매를 할 거예요. 6월 16일날 6월 16일이 소꿈소꿈 발매일이거든요. 근데 재발매를 할 건데 오프라인 행사도 하려고 그래요. 6월 16일에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서울에서. 근데 뭐 공연이라던가 이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좀 아직 구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번 달부터는 준비를 해야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재발매를 한다면은 수록을 그러니까 나왔지만 소꿈소꿈 수록 안 된 곡을 하나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믹싱을 다시 할 수도 있다. 뭐 이 정도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하여튼 6월 16일날 서울에서 뭔가 행사를 하게 된다면은 저도 갈게요. 가서 여러분 가서 또 인사드리고 오셨냐고. 저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하여튼 이거 좀 저한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기획을 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꼭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그동안 재발매할 때마다 되게 급하게 하거나 이랬는데, 이번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좀 그렇게 하려고요. 하여튼 이거는 좀, 근데 확실히 행사를 무언가 하게 된다면은 서울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번 리얼 때처럼 다시 돌아가지 말아주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뭐 CD를 막 한정으로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좀 다들 좀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구상하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소꿈소꿈은 재발매를 한다. 그리고 뭐 한정판 CD 그런 거 없이 여유있게 플러스된 트랙이 있는 것도 여유있게 모두 드리도록 많이 찍겠다. 부산은요? 오방가르드는 올해 가기 전에 한 번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물량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물량이 사라졌어. 농담 아니고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찍을게요. 막 찍어가지고 드릴게요. 혜경님 전주도 기대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있었고, 일단 근데 제가 대구는 워낙 이제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헤비 때, 근데 이번에 부산 너무 좋았었어요. 정말로. 거기 오방가라드 관계자분들도 너무 좋으시고, 여러분들도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한 번씩 물어봐요. 어떠셨냐고. 근데 되게 특이한 거는 대구 헤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시는데, 오방가라드 때는
재밌었다고. 그건 무슨 뜻일까요? 재밌었어요. 이게 맞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의 개그가 드디어 빛을. 오방가르트 칵테일 너무 맛있었어요. 저도 부산 안 후회할 뻔했어요. 최고로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드디어 빛을 발하네요. 저의 그 멘트가 빛을 발하네요. 혜경님 개그를 친구가 혜경님 트름 얘기하길래 신혜경 공연 전통이라. 멈춰주세요. 그 전통 그 비밀리에 유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공개된 장소에서 언급하지 마. 농입니다. 이제 다음 이벤트는 소꼼소꼼이긴 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굉장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되게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올 초부터. 그러니까 생각만. 근데 이제 부산 대구 가기 전에 좀 뭔가 각이 잡혔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이야기는 다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제 다음 주부터 사람들 만나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서울에서 진행하면 서울에서 하고, 잠깐 네, 그런 건데 잠깐 소꿈소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소꿈소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여러분, 아니 막 엄청 막 그런 거 아니고 소소한 겁니다. 여러분, 또 잠시만. 나 진짜 나 긴장하면 그런가 봐. 막 소소한 겁니다. 소소한 거. 제 입덕 앨범이에요. 소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해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소꿈소꿈은 나열각 반응에, 제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소꿈소꿈 앨범 내고 그러니까 소꿈소꿈 앨범 낼 때 너무 힘들어서 좀 멘탈적으로 많이 무너져서 냈던 앨범이라, 막 막 그렇지 않았어요. 막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막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해서 입 밖에 꺼내는 행위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야가 반응이 이제 뒷이야기잖아요. 나야가 반응 화자에. 근데 1, 2번 트랙이 사실 작업하면서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어요. 1번 회상이랑 2번 그 후랑. 그러니까 일단 뭔가 앨범의 연장선상을 대놓고 드러내기 위한 트랙이어가지고 그 트랙을 생각보다 늦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미디로 기본적으로는 찍어놨었는데, 작업 자체가 굉장히 작업의 완성도가 있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래 걸렸었어요. 그 두 개 작업이. 그런 거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건 애초에 이제 굉장히 전부터 설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제가 소금소금 앨범에 이제 되게 결정적인 트랙이 혹시 어떤 날이라는 밴드 아시나요, 여러분들? 어떤 날이라는 굉장한 선배님들이라고 계신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날에는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앨범이 이제 소금소금을 이제 소금소금의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줬던 노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듣고, 그리고 그 가사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책으로 그 손으로 다시 쓰는 거. 제가 그거를 딱 2번 했어요. 그 2번인가 3번인가 했는데, 담다디 만들 때 이상은 선배님 담다디 손으로 썼고, 그리고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손으로 쓰고. 근데 이제 그 노래 가사 필사 그런 날에는 이제 그 가사를 보는데, 이제 모든 그게 그런 날에는이라고 하지만은 모든 날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모든 날을 의미하는 그 갈망이, 사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해서 얘기했는데, 정리해서 얘기하는 건데, 확실히 내일 했어야 된다, 라방은. 상태가 약간 메롱한데요, 지금 제가. 근데 이게 다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정리를 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다 모든 날을 의미하는 게 조금은 절대자에 대한 신앙 같다고 생각을 당시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갈망이 그 모든 날을 그런 날에는 해서 모든 걸 의미하니까, 모든 날, 그러니까 매 순간을 의미하는 게 마치 절대자에 대한 신앙 같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가사를 쓰면서. 그래가지고 그 가사를 쓰면서 이제 어떤 날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된 거죠, 제가. 그 노래가 굉장히 저한테 그 소금소금 앨범에 굉장한 뭐랄까요, 많은 이제 요소가 되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앨범 그 노래 이제 만들고 쭉쭉 작업하면서 이제 소금소금 앨범을 작업해 주시는 하이리 작가님이 처음에 이렇게 앨범 커버를 보내주시고, 제가 좋은데 이랬는데, 또 혹시나 좀 더 자연에 대한 거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하이리 작가님이 이제 몇 개 더 보내주셨어요. 그 노래를 이제 미리 이제 데모를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노래가 데모 들어주시고, 그러면 요거 했는데, 그게 지금 소금소금 커버가 왔는데, 그게 초록색 앨범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해서 초록색 웃음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앨범 커버를 제가 보자마자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전 소금소금이 초록색으로 되게 컬러감이 좀 표현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게 뭐랄까, 보자마자 이거 됐다, 이거는 무조건 이걸로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대는 청천한색, 그래서 그대는 청천한색이 작업하기가 그때 막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다, 만들기 쉽지 않다고 느낀 게, 애초에 이제 어떤 날이라는 걸 절대자에 대한 신앙 같다고 느꼈는데, 그거를 개인사, 그러니까 나약 반응에 대한 그 화자로 풀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대는 청천한색이란 게 되게 가사도 그 제목부터 거창하잖아요. 근데 뭔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지가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그거에 맞춰가는 노래여서 노래를 만드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는 청천한색은 좀 저한테 그런 곡이에요. 막 그때 힘든 걸 어떤 것도 생각나고, 막 후렴도 엄청 많이 바꾸고, 진짜 그대는 청천한색은 막 후렴이 막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 하여튼 뭐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하여튼 그런 앨범이에요, 소kum소kum은. 그래서 그대 꿈결도
그 연장선에 쓰기 위해서 배치도를 굉장히 그대 꿈결은 왜냐면 전에 먼저 나왔던 앨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 넣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음악가 음악 만드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제가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조금 뭐랄까요? 얘기하고 싶은 기분이랄까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또 소꿉소꿉 얘기를 또 안 하겠구나 싶어서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이거 꼭 말씀드려야지. 애초에 이제 소꿉소꿉 앨범 나온다고 얘기도 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대 꿈결을 배치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그러니까 절대자가 막 신앙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뭐 표현이 그럴 수 있겠지만 되게 좀 숭고한 그런 거라고 느꼈던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 독백에 그분이 보여주셨던 이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봤었거든요. 저는 거기 독백에서 그분이 서태지 선배님이었어요. 근데 이게 들을 때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독백은 좀 그래도 소꿉소꿉 앨범에 되게 굉장히 좀 소꿉소꿉은 날갈 반응의 화자가 이어가는 트랙인데 독백은 좀 저 개인적인 트랙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한테는 그랬었어요. 당시에. 왜냐면 그분 때문에 서희 선배님 때문에 음악을 했으니까요. 서태지 선배님 때문에 음악을 했으니까 저한테는 그분이 서태지 선배님이었어요. 거기서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래서 그렇게 됐었어요. 하여튼 그런 앨범이 됐고 그렇게 돼서 저 그 독백 트랙을 그 중간에 넣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전몽이랑 그대의 꿈결은 이제 앨범이 중반 이상 넘어가면서 좀 뭐라 그래야죠 분위기를 그러니까 극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깊어지는 구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기승 전결에 하면 이제 기승 전에 거의 해당되는 그래서 그 트랙을 넣기에는 그 독백이 매우 얇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됐고 근데 잠시만요. 제가 옛날 곡 데모를 틀었는데 너무 듣기가 힘드네. 잠시만요. 못 듣겠다. 제가 09년 데모 그거 틀었는데 듣기 힘들어. 하여튼 그래서 근데 그대 꿈결이랑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 크로커즈나 꽃피는 계절처럼 잠시만 이 전통 저희들끼리 비밀입니다. 아셨죠? 아셨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당시에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밑으로 빠지다 보니까 날갑반응 같은 경우에는 날갑반에서 소금소금 넘어갔을 때 진짠 여러분 근데 편하게 들어주세요. 진지하지 않아요. 그냥 앨범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이 아니면 얘기 안 할 것 같다는 얘기 하겠지만 그래도 소금소금 발매 전에 막 이거를 블로그에 구구절절 쓰는 게 그렇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냥 지금 얘기하고 싶었어요.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화자의 스토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설정이 돼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날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모두 주세요 때문에 앞뒤가 생긴 앨범이었었거든요. 제가 왜 굉장히 그 전부터 더 미러 시절부터 화자를 설정했으면 그 화자의 그런 에피소드를 싱글로 이렇게 냈다면은 모두 주세요 때문에 그 에피소드를 거기서 강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충 막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뭔가 기승전결이라고 했을 때 뭐 화학평형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감정을 사람이 겪고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거나 그런 흐름에 약간 시간이 지나거나 그런 흐름에 다 지워질 수 있다라는 약간 믿음 같은 앨범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토해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다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되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뭐라 그러죠? 스스로한테 거짓말한다는 기분은 많이 들었었어요. 화학평형 하면서 제가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 어릴 때부터.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후렴 가사에 그런 화학평 후렴 가사에 그런 느낌들을 많이 넣었긴 했었고. 근데 이제 소금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앨범에 후렴이 들어가니까 이게 앨범 이제 후속작이라고 이미 너무 많은 순간들이라고 너무 많이 화자의 다음 이야기예요. 너무 많이 해버려서 그리고 그렇게 물론 만들 생각이었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계속 상상을 하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어떻게든 이제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연인에 대한 것이 아니어도 어떻게든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감사합니다. 저 다 댓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대한 얘기잖아요. 연인이 아니어도 어떤 거에 대한. 근데 소금소금은 당시에 다크하다 보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했어요. 다시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아예 떠나버려서 다시는 볼 수 없고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약간 그런 어떤 설정들이 있잖아요. 그 상황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집합을 시켜서 앨범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당시에 했습니다. 소금소금은 그래서 그런 앨범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랄한 노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쭉쭉 쓰다가 이제 크로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블로그에도 쓴 적이 있는데 죽은 이제 모 영화에서 죽은 연인을 만나러 이렇게 기차를 타러 가는 그러니까 죽은 연인의 그런 묘지를 찾아간 그걸 보면서 그걸 상상하면서 그 크로커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제가 아이템들을 이렇게 집합을 시켜놨는데 이제 제가 그 앨범 중에 이제 그거를 되게 굉장히 다크하게 쓰려다가 제가 아마 포크나우스에서 한 20년 1월 2월쯤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긴장하면 제가 긴장을 하면은 울지 마라.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진짜 내가 의도한 게 아니라. 진짜로 미안해요. 하여튼 20년 2월 그때 이제 포크하우스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의 히어로들. 나의 히어로들이라고
그걸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앨범의 마지막 구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인터뷰를 낸 적이 있는데 그게 왜냐면은 그렇게 닥한 걸 이제 다 이제 안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닐 수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거 이런데요 이렇게 얘기해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저는 청취 리스너가 해석하는 거에 많이 열어두어서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약간 열려있던 생각이 그쪽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꽃피는 계절처럼 같은 트랙은 좀 내용을 많이 바꿔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트랙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마지막 트랙을 뭐 블로그에도 몇 번 쓰고 그런 적이 있겠지만은 그 제가 예전에 티벳 그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윤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티벳 다큐 중에 그 자기 스승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스승님께서 돌아가셨는데 티벳의 불교는 제가 알기로는 그 윤회 사상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자분께서 한 5, 6년을 그 찾아다니시거든요. 스승님을 만나려고 다시.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다큐에서 스승님을 찾은 거예요. 어느 마을에서 그 환생한. 근데 막 그게 진짜 뭐 테스트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과거에 스승님이 썼던,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제가 그냥 본 다큐에서 근데 그 제자분이 스승님을 찾고 정말로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데 자기가 스승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려고 자기 인생에서 뭐 약간 뭐 확실히 기억이 확실하지 않지만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다린 순간이라고. 그 자기의 그런 스승님이 정말 나의 되게 모든 것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고 이렇게 하면서 막 우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뭐 다큐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보는데 다른 의미로 굉장히 숭고하다고 느꼈어요. 그걸 보는데 뭐 윤회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분의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숭고하다고 느꼈어요. 좀 시간이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그걸 관련한 과사를 써놨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우린 다시 만날 거예요. 그 맨 꽃피는 계절 마지막 가사는 그런 구간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앨범이었다. 소kum새kum 앨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수정을 하느냐고. 하여튼 그런 앨범인데 6월에 나옵니다. 6월에 나온대. 6월 16일날 재발매를 하고 그리고 뭔가 플러스 트랙도 넣어서 뭐 신곡은 아니어도 작업을 다시 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제가 그리고 오늘 공연 때 주신 편지들을 다 읽었어요. 오늘 주신 편지 어제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해주신 다 편지를 다 읽었는데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가 공연이 끝나서 굉장히 다운됐네요. 진짜로. 다시 하고 싶고 아쉬워서 그런가 봐요. 근데 좀 읽는데 좀 마음이 아픈 구간들이 있었어요. 좀 막
이거 뭔가 이게 개인적인 사정들이어서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들인데 좀 그래서 꼭 제가 요 근래 제가 뭐 사실 음악에 이렇게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거를. 그리고 그게 너무 음악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음악가가 그런 얘기를 하여튼 좀 어지럽지만 하는데 다시 하고 싶다고 말하는 신혜경 짱 좋다. 음악을 막 이 노래는 이런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제가 근데 웃긴 건 방금 한 15분 전에 한 소꿉소꿉 얘기랑 굉장히 또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혹시나 이런 좀 많이 힘든 순간들을 겪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나처럼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그 성일이랑 진영이랑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막 노래들을 많이 듣는데 이런 이 커버 곡을 꼭 해서 좀 그러니까 저 정말 오랜만에 들은 곡인데 그 가사가 굉장히 또 진취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시대랑 다른 이야기여서 그 커버를 빨리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땄어요. 그 노래를 다 따서 5월 안에 빨리 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랑 이제 6, 7, 5, 6, 7은 열심히 작업을 할 텐데요. 뭐 제가 막 여러분 SNS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써주신 편지에 SNS 여러분 근데 진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진심을 잘 모르겠는 게 SNS 해주시면 안 되냐고 블로그는 해주시면 안 되냐라고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게 무섭잖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읽다가 내 블로그 재밌을지도 그래서 그런 착각이 일어나지만 그 정도는 아닌데 진짜 그 정도는 아닌데 진짜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하여튼 뭐 블로그로 계속 간간히 소식 전해드리고 그렇게 할게요. 근데 5, 6 확실한 거는 5, 6, 7은 지금 제가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왔어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왔어요. 그래서 커버곡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근데 그 커버곡을 하게 된 이유는 진짜 편지를 읽는데 요새는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진짜로. 근데 그 노래가 이제 90년대에 나온 건데 지금이랑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다른 자세라고 할까요? 삶의 태도랄까요? 그런 게. 그래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작업을 해서 하고 확실한 건 6월 16일 날 오프라인 행사를 하면은 무언가 됐던 공연은 아니고요. 찾아뵈서 꼭 얼굴에도 뵙겠다 그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그래서 하여튼 6월 16일에 일단 지금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커버곡 그리고 소꿈 재발매에 들어갈 무언가 플러스 무언가의 곡
근데 제 미발표곡은 아니고 지금 천국에서를 할지 뭐 딴 걸 할지 지금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요. 이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원래 천국에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앨범을 쭉 듣는데 천국에서는 이제 저희 그 뭐라 그러죠? 저희 어머니랑 겪었던 어떤 일화를 겪고 제가 쓴 곡이고 저희 어머니 그 제목 때문에 오해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건강히 잘 지내십니다. 근데 그게 앨범을 1번부터 순서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 꽃피는 계절처럼 윤회를 의미하는데 뒤에서 천국에서 나온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뭔가 내게 천국에서를 작업을 하게 된다면 믹싱은 다시 할 겁니다. 어차피 믹싱을 낸다고 해도 전 버전보다 편곡이랑 이거 다 뜯어 고쳐서 해야 돼서 하여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형님 가족 여러분 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천국에서는 어떤 공연에서 그건 비밀입니다. 종교동 그쵸? Love from Indonesia. Thank you. I really like your music. Thank you.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라방을 준비한 게 다 끝났습니다. 저의 한계예요. 그치만 굳이 종교에 얽매이지 않아도 돼요. 예, 그래요. 그거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제 말은 뭐냐면 그것보다 그 소꿈소꿈은 꽃피는 계절처럼으로 끝나야 해요. 그냥 그걸로 문을 닫아야 되는 앨범인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앨범 거기서 더 이상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앨범이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혜경님 만화막 편곡 얘기해주세요. 만화막 편곡은 저 만화막 편곡은 저희 세션하는 친구들 그리고 성일이가 의견을 많이 내서 세션하는 저희 성일이, 진현이, 상훈이 형 이렇게 셋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저한테 든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약간 이런 거였어요. 딱 여기 예를 들어 이 부분만 터지면 된다 하고 뒤에 이렇게 뒤에 하는 엔딩 구간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 짜와서 이렇게 하면서 맞춰가면서 저희 성일이랑 진현이 그리고 상훈이 형이 이렇게 중점에 대해서 맞췄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하고 맞나 했는데 이제 점점 맞춰가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만화경 어떻게 셀리에 들어갔나요? 굿즈 때문인가요? 아니요, 사실은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만화경 인기라고 표현은 좀 그렇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랬어요. 라이브로 듣는데 도파민 폭발했어요. 혜경님 모든 것에 생각보다 훨씬 더 진심 있게 감사합니다. 그러려고 오늘 좀 진지하게 아주 하지만 하여튼 그런 거여서 근데 여러분 이제 Q&A 시간을 할까요? 사실 이야기가 다 잠시만요. 예전에는 신혜경 원팀의 느낌이 없었는데 지금 진짜 신혜경 팀 같아요. 세션도 너무 짱이라고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전할게요. 안 그래도 얘기 항상 야 너 막 최고였대, 너무 좋았대 말해서 막 얘기하면은 다들 근데 그 친구들이 저랑 다르게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변한 것 같은데 감정 표현이 굉장히 솔직한 편이거든요. 좋다고 하면 2배로 좋다고 그러고 싫다고 하면 4배로 싫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 그 세션 친구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점잖고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티를 안 내는데 그 얘기 들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중간에 아주 좋은 찬스. 세션 분들 능글맞이고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감사드립니다. 성일님 사인 받고 싶었는데 용기가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아니면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제가 데려올게요. 혜윤이 싫은 거 왜 내세요? 싫은 건 원래 더 강력하게 싫은 거예요. 혜영님 음악 그만하고 싶었던 적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 음악 그만하고 싶었던 적보다는 위기란 게 있었죠. 근데 제 생각 두 번이었던 것 같은데 날갈바는 내기 전에 그러니까 연기의 박국이 형을 만나기 전이랑 소금소금 내기 전에 두 번이었던 것 같아요. 성일님 최전학원 때보다 더 나오셨는데 무슨 일 아닌지 걱정. 아닐걸요? 성일이 요새 굉장히 건강하고 그래요. 사울님과 콜라보 정말 최고였다고 생각하는데 추가적인 콜라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울님이랑 했던 게 너무 즐거웠고 했는데 지금 당장 계획한 것보다 물론 근데 이게 저랑 굉장히 연기 박구경이 뭐야? 연기 박구경을 만나기 전? 이게 굉장히 뭐냐면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나? 또 까먹었다. 뭔 얘기 하려고 했지? 나 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연기액 하박국. 연기액 박국이 형. 연기액이란 회사의 대표님이 하박국이란 사람이에요. 저 콜라보 얘기하려고 했다. 콜라보 얘기하려고 했다, 콜라보. 왜냐면 제가 다 혼자 작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콜라보를 하기가 좀 힘든 게 제가 이미 거의 다 끝내놔요. 그래서 이게 합작 작업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3이랑 한 거는 3이랑 저랑 좀 서로 어느 정도 그런 형태가 있고 그리고 그 둘이 또 서로 친하고 서로 많이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3위 구간, 이건 혜경이 구간 이렇게 나눠서 했던 일들이어서 그래서 좀 막고마 작업하면서 좀 굉장히 좀 다른 의미로 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저 개인적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혜경이는 뭐 혼자 이렇게 알아서 한다 이러니까 굳이 연락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늘 이렇게 참여 구간들이 한정돼 있다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많이 연락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조이 삼겹살 좋아하세요? 나 삼겹살 좋아해. 조이 저 대만 친구인데 한국 와가지고 그 사진 저번에 찍어준 친구거든요. 리얼러브 같은 건 에피소드 내실 계획이 아예 없겠죠? 아니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근데 다만 리얼러브는 어떠한 이야기가 오간주간 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연락을 안 하시고 저도 굳이 또 남이랑 또 전 또 만나는 사람들만 만나기 때문에 또 연락을 안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 딱 아마 저 되게 초기부터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저는 17년부터 23년까지 이혜인 이기원이에요. 여기를 벗어나질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 거예요. 저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 플러스 3인이에요. 맞죠. 리얼러브 다 같이 부른 거 잘 들리셨어요? 아, 너무 잘 들렸어요. 너무 잘 들려서 너무 감사. 여러분, 근데 좀 이제 제가 이야기거리 다 끝났어요. 이야기거리 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Q&A 하시고. 아, 근데 내가 근데 지금 긴장돼서 그런가 봐요. 부산공연 때 일부러 가사 다르게 부르신 곡이 있으신가요? 다나예요. 리얼로 너무 크게 불러서 관객분들이 민폐라고 생각하고 좀 무서웠어요. 아, 아니에요. 전혀. 이번 대구 부산 리얼러브 때 마이크 입대는 용기는 어디서 가죠? 제가 근데 진짜 좀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많이 변했나 봐요. 정말로 여러분 덕분에. 저도 근데 그 이제 이제 뭐 옛날처럼 무대 올라가기 전에 막 그런 상태가 아니어서 괜찮은 한서 막 기억은 다 나요. 옛날에는 뭐 공연을 하면 기억이 전혀 안 났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랬지 싶어요. 어떻게 그랬지 싶어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정말로. MD 내주세요. 그냥 MD는 아마 한 번 더 하게 될 거예요. 청심환 안 드신 덕도 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긴 해요, 진짜로. 혜균이 유튜브 뮤직 가사칸이 안 나온 노래들이 꽤 있는데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 그 관할이 아니긴 한데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회사를 많이 바꿨던 사람이어서 그 제 음원들이 다 이렇게 퍼져 있어요. 막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건 여기 있고 어느 건 저기 있고 막 이래요. 요즘엔 진짜 무대 편해보셔서 너무 좋았어요. 이번 지방 공연 때 많이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변화의 계기가 있었나요? 그러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사람들 덕분인 것 같긴 해요. 얘기해 주시는 분들. 애플 뮤직이랑 원만한 합의하셨나요? 아니요. 사원의 경전 비스포크. 하여튼 뭐 그런 뭐 그게 뭐 제가 막 음원들이 온통 퍼져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다 정산 잘 해주고 잘 해줍니다. 근데 다만 이 일을 정리함에 있어서 무언가 일이 정리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한 곳으로 통하는 게 아니고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조금은 내부적인 얘기지만 그 그대 꿈결은 이제 제가 그대 꿈결에 김사월님이랑 같이 한 그대 꿈결은 그 제가 또 그 곡 같은 경우에 또 어웨크에서 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냈던 그 소꿈소꿈의 그대 꿈결은 포크라노스예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단 MR 자체는 같아요. 믹싱이 다르게 했어도 그 유튜브에서 파형을 그 하는 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래요. 그니까 소위 말해서 저작권에 걸리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포크라노스는 유튜브를 이렇게 좀 프리하게 다 해주는데 이제 전 회사에 이제 유통을 했던 유통사는 그 부분에서 되게 좀 안 됩니다 이런 걸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댈 꿈결 김사울님 피처링 버전이라고 착각을 해서 신혜경 그댈 꿈결의 음원이 그 유튜브에 저작권이 걸려서 막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일일이 전화를 해서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해요. 근데 이게 뭐 누구의 잘못은 아닙니다. 누가 저렇고 뭐가 있고 정리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만 이게 뭐 다 이런 거 뭐 비즈니스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고 뭐 다 그럴 일 아닙니다. 진짜 그런 거 아니고 뭐 다크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냥 좀 퍼져 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골치 아프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걱정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잘 들어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가 또 되게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제가 이게 되게 굉장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대체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대체로 어떡하지? 이렇게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바로 찾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뭐 되게 예를 들어 막 그런 저에 대한 오해 같은 게 뭐예요? 저 막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랑 근데 노래랑 인간 신의 경우 좀 다른 거죠. 뭐 그렇다고 제가 가서 뭐 이렇게 뭐 무력의 힘으로 이렇게 뭐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막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다 못합니다. 제가 무력이 뭐가 있어요. 다 물렁살인데요. 그냥 다만 이건 아닌가 싶은 거는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은 정말로 빠꾸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진짜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을.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써 저희가 1시간이나 해버렸어요 라방을. 그러니까 싫은 건 4배. 멋지시네요. 그런 성격이 부러워요. 근데 저도 원래 안 그랬었는데 뭔가 한 30대 되면서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막. 한 시간만 더 해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Q&A 진짜로 궁금한 거 요거 저기 여기에 그 물음표에 넣어주시면은 물음표에 그거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저 커버라고 해야 돼. 커버하라. 여러분 지각 설명에 왜 1분 늦었는지 아세요? 머리 만지는 좀 늦었습니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게 뭔 놈의 만진 머리야. 하지만 만졌습니다. 뭐 했냐고요? 물 묻혀서 옆에만 이렇게 했습니다. 누워있다가 해서. 연주 제일 잠시만 지금 여기 Q&A 넣어주시면은 여기 해주시면은 할게요. 와, 난 조명 세팅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거 뭐지? 여기 스탠디 하나 크면 돼서. 그런데 이제 나 늦어버렸다. 근데 여러분 근데 난 그냥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여러분 막 기다리시진 않잖아요. 기다려 막 이렇게 라이브라 이러시진 않는데
아, 그리고 저 이번에 이제 내일 올라갈 텐데, 블로그도 써야 돼. 블로그 써야 되는데, 그 부산 대구 때 먹은 거는 블로그 통해서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이것도 찍었어요. 이 요 요셉 분들이 찍는 거라고 해가지고 찍었어요. 부산 돼지국밥. 부산에서 돼지국밥을 먹고 유행한 거 다 해본. 자, 그러면 질문 한 거 얘기할게요. 그 오방가르드 옆에 있는 건 있는 데인가요? 예, 맞아요. 거기 옆에 주차장 있었잖아요. 거기에 차를 그 성일이 차를 거기 세워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옆에서 찍었어요. 자, 얘기할게요. 30대가 되어서 많이 변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변화해서 서글픈 부분도 있으신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네요. 사실 그런 건 없고, 옛날에 좋아했던 영화들이나 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옛날처럼 그 울림이 강하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게 좀 한편 슬프긴 해요. 옛날처럼 옛날에 그 울림이 굉장히 컸는데 그 울림이 되게 작아졌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혜경님에겐 인스타 라방이 귀여운 질문이네요. 저는 진짜 이거 항상 헷갈려요. 내가 인스타 라방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혜경님, 자존감이나 자기애가 높으신 편인가요? 어깨 충족하는지. 저는 근데 진짜 솔직히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 게, 뭐랄까요? 잠시만요. 눈물 나와가지고. 저는 높은 편은 아니고 자주 물어봐요. 제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저 때문에. 미안하죠. 혜경님, 공유 때 미리 머리 세팅을 하시나요? 아니요, 저 뭐 하는 거 없어요. 그냥 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고 이것만 합니다. 그리고 엄청 많이 왔어요, 여러분. 혹시나 못 읽어도 제가 너무 그렇게 생각해 주지 말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일과 그럴 수도 없는 일 중에 혜경님에게 절대 그럴 수도 없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잠이 안 오는 것. 저는 배고픈 거 못 참긴 합니다. 혜경님, 그대 꿈에 왜 찾아요? 그 그대 꿈 깰 때 그는 왜 뮤트하거나 작게 부르세요? 그거는 사월님이 그렇게 녹음을 하셨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가끔 그렇게 많이 해요. 부산 때 총천연색에서 이런 내 맘을 알고 있지라고 하신 거 혹시 의도하셨나요? 네, 이건 100% 의도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커버 뭔가요? 비밀입니다. 이거 근데 비밀인데 제가 한 번도 언급한 거나 그런 곡은 아니고 굉장히 옛날 곡입니다. 연주 제일 재밌으신 곡이 뭔가요? 그러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근데 리얼 러브가 제일 재밌어요. 혜경님, 피크 몇 밀리 쓰세요?
쓰세요. 저 1mm 씁니다. 리얼러브가 제일 부르기 어려운 노래라고 하신 이유가 영어 가사가 있어서인가요? 아니요. 리얼러브는 뭐냐면요, 음이 너무 이게 돼서 그냥 그 생각을 안 하고 저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막상 부르니까, 물론 이렇게 다 변명입니다. 다 필요 없고 다 잘 불러야 되는 거지만은, 부르는데 너무 막 이게 하이앤 로우가 많으니까 막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혜경님, 이상의 날개랑 바군 존재의 부산물 외에도 읽을 만한 책이, 저는 몇 번 많이 추천했는데 나침의 소세키의 그 마음입니다. 이번에 리얼러브 떼창 티키타카식이 아니라 아예 저한테 넘겨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원래 그걸 좀 꿈꿔온 겁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서 모르는 건가요? 이번 공연에서 개사 몇 곡 하셨는데 이유도 궁금한. 여러분, 다나에는 100% 의도고, 그리고 그대는 총총에서도 의도고요. 그리고 리얼러브도 의도고, 나머지는 틀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다른데 이러면 틀린 겁니다. 나침의 소시키 그도 좋아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다음 공연 계획도 있으신가요? 근데 하나 잡히긴 했는데 당장 아니에요. 좀 멀어요. 영어로 곡 쓰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희경이 왜 자꾸 눈물을 흘리시나? 그러게요. 그래서 민무가 왜 그렇게 동안 배운 패스하고 가수 안 했으면 뭐 하셨을까요? 모르겠네요. 근데 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지 않았을까요? 괜한 걸 물어봤네요. 모른 척 할 걸 쓴다. 저 가사 버벅이도 이쪽 보셔서 당황했어요. 아니, 왜 패스해요? 여러분, 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저 블로그 써야 하거든요? 저 커버도 해야 되고 블로그도 써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림 그으셨을지도. 저 중학생 때까지는 원래 미술 학원 계속 다녔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다녔었는데,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생 되면은 그 입시 미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3, 중3 때부터 이렇게 그걸 준비를 하나? 근데 몇 번 해봤는데 너무 저랑 안 맞아가지고 접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공부해야 돼요. 블로그는 인정이지. 누구 맘대로 바쁘다 바빠하면서 계획받지. 블로그 TMI 많이. 알겠습니다, 여러분. 블로그에 하려고 사진도 막 정리해놓고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들 블로그 쓰시면, 그리고 블로그 너무 욕하지 말아요. 블로그 욕하지 마. 다 사정이 있어. 혜경님 블로그 욕 간 거 안, 이거 아시는구나. 또 이제 그런 좀 저랑 맞지 않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로그에 얼굴도 많이 넣어주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맞아요, 은근 폼 많이 맞습니다. 이번에 사진 많이 찍었어요. 여러분, 막 이거 찍을 때 동영상 이거 막 동영상 하는 거 알잖아요. 막 그리고 그것도 GIF로 만들어야 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옆에 줄에 광고를 넣을 수 있을걸요? 그 블로그 옆에 줄에. 셀카 구도가 항상 급박해 보이는 이유가 있나요? 예. 네. 누가 나 쳐다볼까봐. 그래서 빨리 찍고, 누가 쳐다보잖아. 창피해서. 혜경님 공 리뷰 써도 되나요? 개인 블로그 당연 물론이죠. 편하게 쓰세요. 셀카 찍으실 때 항상 배행하는 표정을 지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렇게 되던데요? 그냥 뱅 이렇게 되던데요? 정말 여러분 근데 오늘 가야 합니다. 이제 가야 하고 그리고 또 할게요. 눈물이 자꾸 나와요. 기본 설정 혜경님만의 바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얘기를 다 차치하고 오늘 일단 라방 봐줘서 감사하고 그리고 대구 해비 부산 오방가라도 먼 걸음 해주신 분도 감사드리고 저는 6월에 있을 소꿈소꿈 관련 행사에 준비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커버곡도 그리고 블로그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다시 한번 공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작업과 블로거를 하겠습니다. 안녕.